세 번째 발표이자 1일차 마지막 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광주보건대학교 박준 교수님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박준 교수님께서는 전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역임하셨고 각종 재정지원사업 및 대학평가에서 컨설팅위원과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성과관리와 관련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시고 현재는 이러한 자신의 역량을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교육 등을 통해서 모든 전문대학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계십니다. 박준 교수님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광주보건대학의 박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남현욱 교수님, 네, 카라 예. 가가 이후로 그냥 예,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네, 혁신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방안입니다. 아마 앞 시간에 사업비 관리를 좀 하셨을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아마 혁신지원 사업의 백서 작업에 대한 요약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효율적인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는데요. 이 성과 관리하면 몇 년 전에는 제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성과 관리는 성과 지향적인 마인드를 중심으로 위에서는 총장님부터 아래에는 직원들까지 그리고 교수에서부터 학생들까지 재정지원 사업을 특히 국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훈훈하고 동화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4, 5년 전부터, 그러니까 혁신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특성화 사업을 지나서 혁신지원 사업의 시작이 되면서 딱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제부터 성과 관리는 자 웃음기를 싹 뺍니다. 동화 같은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진검승부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살벌하게 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과거의 특성화 사업까지의 성과 관리는 어린애들 장난감 가지고 칼싸움 하듯이 그렇게 해서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성과 관리는 이제 무협 영화에서 보면 그죠? 하늘을 싱싱 날아다니는 무협 고수들의 진검승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성과 관리 방향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성과 관리란 뭐냐라고 물으시면 이제 벌써 혁신지원 사업 2주기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웃음기 싹 뺀 진검승부다라는 거죠. 네, 보고서를 무지막지하게 신경 쓰셔야 돼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이 시간에는 뭐 1시간짜리지만 이런 성과 관리의 의미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넘어가네. 어떻게 하면 넘어가죠?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네, 일단 성과 관리니까 성과에 대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뭐 교과서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키워드를 찾아보면 얘 빨간 걸로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보시면 네, 양적 질적인 발전과 변화. 그다음에 대학을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드는 실적. 그다음에 기대와 가치가 반영되고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이런 프로세스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에 대한 기대와 가치에도 부응해야 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럼 이게 성과고, 그럼 성과 관리는 뭐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뭐 과정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조직의 위계별로 개인, 하위 부서, 상위 부서, 기관 간 각 단위에서 성과가 궁극적인 조직 목표 달성과 연계되도록 하는 관리다. 뭐 기타 나머지는 성과 분석 및 뭐 성과 평가라는 수단을 통해 실시가 된다. 예, 여기도 키워드를 표시를 해보면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과정, 지원, 연계, 지속성 뭐 이런 거 등등등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성과에서의 키워드와 성과 관리의 키워드를 종합해 보면 결국 성과 관리는 혁신 지원 사업에서 최신, 과거와는 달리 성과 관리는 결국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스테이틱한, 그러니까 어떤 정적인 어떤 결과, 최종적인 목표 수치가 아니라 그걸 이루고자 하는 변화 발전은 다이나믹한 그런 과정, 즉 스탁, 가만히 어떤 일정 시점에서 고여 있는 그게 아니라 플로우, 흐름이라는 거죠. 이 흐름이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성과 관리는 한마디로 성과 관리는 과정이고 흐름이다라는 거죠. 즉 이걸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힘들여야 할 노력이고 피와 땀의 결정체라는 얘기죠. 그 결과치가 아니라는 거고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과 관리를 일단 이런 전제로 하고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성과 관리가 중요하냐? 예, 성과 관리가 왜 중요하냐? 예, 아까 동화 속의 나라에서는 성과 관리를 하면 사업도 좋아지고 대학도 좋아지고 예, 모두 everybody가 해프합니다. 예, 이게 그 목표인데 지금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성과 관리가 중요하냐? 예, 요것 때문에 그렇죠. 예, 울산과학대 아까 강의하신 우리 이남 부총장님, 예, 여기 그 A등급 맞았다고, 예, 홍보 잘하십니다. 예, 홍보 전주비전대, 예, 호남권역대에서 예, 되게 홍보 잘하세요. 네, A등급이에요. 자, A등급 맞으면 연차 평가나 중간 단계 평가가 됐던 간에, 그죠? 그다음에 단계 평가는 뭐 링크 사업 같은 거 3+3 할 때 단계 평가하고 대부분 혁신 지원 사업은 연차 평가하고 마지막에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차 평가에서 A 등급을 맞는 거예요. 사업 관리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A 등급을 맞으면 뭐가 좋죠? 예. 예. 요거죠. 네, 돈 많이 줍니다. 그죠? 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30%나 되죠. 30억 받으면 물경 10억이 인센티브로 떨어져요. 이거 진검승부 아닙니까? 사실 제가 아까 진검승부라고 말씀드렸던 건 사실은 돈이 개입돼야 진검승부죠. 그죠? 그래서 이 결국 성과 관리는 인센티브, 연차 평가건 종합 평가의 등급과 관련이 됐다. 등급은 인센티브와 관련된 돈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리는 직접적으로 이게 돈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 혁신 지원 사업에 보면 요렇게 지금 보고서 쓰실 때 요렇게 항목들이 많은데 이게 중요하지 무슨 연차평가 사업 관리가 중요하냐 이거죠. 성과 관리가 뭐 중요하냐? 성과 관리는 요 그 중에 하나의 n분의 1일 뿐인데, 그죠? 여기 되게 많잖아요. 중장기 발전 계획, 적정 규모화 계획, 그다음에 혁신 전략 및 재정 투자 계획.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교육 혁신, 산학협력 혁신, 기타 혁신 이게 제일 중요하지. 무슨 성과 관리가 중요하냐? 이게 무슨 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느냐? 중요하다면 기껏해야 여기 성과 관리 그 중에 n분의 1 정도의 비중만 하지 왜 성과 관리가 등급을 직접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뭐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성과 관리가 실제적으로 연차 평가나 종합 평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왜요? 네, 이렇답니다. 대학에 자, 아까 중요한 게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일반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바로 이 교육혁신, 산학협력혁신, 기타 혁신 여기 쓰느라고 다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죠? 나중에 연차 평가를 쓰실 때도 여기에 다 쏟아부어요. 그죠?
100페이지 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7, 80페이지 써요. 요걸 쓴다고요. 요걸 써요. 이게 제일 중요한 줄 알고. 그죠? 프로그램이 중요한 줄 알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혁신지원 사업에서는 그렇다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혁신지원 사업 이전이 특성화 사업이었어요. 생각나시죠? 특성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NCS였어요. 맞죠? 그래서 모든 대학은 의무적으로 NCS를 도입했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해요. NCS 100% 도입하면 100점, 50% 도입하면 50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 평가가 가능했어요. 그죠? 근데 이 혁신지원 사업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NCS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니네 대학에서 제일 잘하는 거 혁신 사업을 니네 스스로가 써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과대학의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치면 공과대학의 캡스톤 디자인이 보건계열,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의 캡스톤 디자인보다 우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대학의 특성에 맞는 캡스톤 디자인을 어느 대학에서 하니까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비교해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옛날에 NCS 잣대처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혁신, 산학협력혁신, 기타 혁신을 가지고 일정 부분의 모든 대학을 똑같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에다가 비중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과관리라는 거예요. 자, 성과관리는 얘기가 한참 열이 오르는데 안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성과 관리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과 관리는 과정이고 노력이라 그랬잖아요. 피와 땀이라 그랬잖아요. 결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즉 그러니까 자, 캡스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어느 대학에서는 자, 울산과학대학에서는 자, 회의를 한 번 했어요. 한 번만 하고 했어요. 공과대학이니까. 자, 근데 저희 같은 보건계열 광주보건대학에서는 회의를 10번 했습니다. 과정이죠. 피와 땀이 10번이 들어갔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건 비교할 수 있잖아요. 캡스톤 디자인이 좋고 나쁘게는 모르겠으나 캡스톤 디자인을 하기 위한 노력은 울산과학대학은 달랑 한 번, 광주보건대학은 10번이에요. 자, 객관적인 비교 가능하죠. 네, 그래서 성과 관리나 이 과정의 비교는 상대적으로 공평해요. 그렇잖아요. 위원회가 1개인 것보다는 5개인 게 더 우수할 거고 회의를 10번 하는 것보다는 100번 하는 게 더 우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성과 관리는 더 중요하게 됐다. 어디서요? 우리 자율혁신, 혁신지원 사업에서는 더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네, 성과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 교육혁신이나 산학협력혁신, 기타혁신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바꿀 수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캡스톤 디자인 이거 계획서에는 써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별로네요. 우리 인턴십으로 바꿀래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할 수는 있지만 되게 복잡하잖아요. 연구재단에 전부 다 뭐 사리했어야지, 그다음에 허락 맡아야지, 되게 힘들죠. 아니면 마지막으로 뭐 최종적인 수단은 그죠? 그 점수를 깎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성과 관리 과정은 바꿀 수가 있고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혁신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데 회의를 10번 하기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10번 말고 한 15번 해서 5번 더 추가할래요. 오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정하고 고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연차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성과 관리 부분에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 관리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성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연차 평가나 최종 종합 평가를 결정적으로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 자, 보세요. 실제 그런지 한번 보면 이게 그 일주기 혁신 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들이 비중이 한번 보시면 사업 추진 실적 그다음에 성과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시면
성과 관리에 성과 지표까지 포함한 성과 관리 비용이 3분의 2예요. 핵심 성과 지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걸 빼더라도 반 정도가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거 보세요. 여기 사업의 추진 실적은 달랑 15점입니다. 15점이에요. 15점. 100페이지 쓰는데 15점. 그런데 지금 이제 담당자분이 많이 바뀌셔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주기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일주기 때 연차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 15점짜리를 맞겠다고 무려 보고서에 70%, 80%까지 써요. 그죠? 뭔가 좀 안 맞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돈이 결정되는 진검승부라니까요. 그러면 15점이면 15페이지만 써야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관리가 어쨌든 20%하고 여기 뭐 15점이니까 핵심 성과지표 달성도는 교육부나 재단에서 주어진다고 치면 이거 홀라당 빼더라도 적어도 성과관리 파트에는 30%, 40%는 써야죠. 그죠? 그런데 그건 대부분 안 해요. 앞에 실적만 짠뜩 쓰다 보니까 뭐 그냥 10페이지, 15페이지 쓰고 말아요. 나중에 쓸 말이 없어요. 뭘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락이 결정된다고요. 예, 그래서 등급이 성과 관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제 2주기 사업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요 시점에서 정확히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나중에 정말로 연차평가 보고서를 쓰실 때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써야 할지 방향성이 잡히죠. 네, 서론이 한 15분 정도 길어졌네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성과 관리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이게 아시다는 바와 같이 성과 관리 영역은 크게 4가지 파트입니다. 네, 요거죠. 대학의 비전, 사업 목표, 혁신 전략, 재정 투자 계획, 성과 관리 체계와의 관계성. 두 번째 성과 관리 체계. 세 번째 성과 지표, 네 번째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관리 체계. 예, 이거 실제 우리 이번 계획서 쓰실 때, 그죠? 계획서를 쓰시거나, 그러니까 혁신 지원 사업을 쓰시던 링크 3.0을 쓰시던 아니면 하이브 사업을 쓰시던 마이스터 사업을 쓰시던 다 이렇습니다. 성과 관리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4가지 영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전문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사업에서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이게 그죠? 첫 번째 대학의 비전, 사업 목표, 전략, 성과 관리 체계, 일관성 및 체계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을 쓰래요. 대학의 비전과 사업 목표, 대학의 혁신 전략, 재정 투자 계획 요거는 일관되게 기술됐는가? 대학이 제시한 영역별 사업 목표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까지가 타당하게 설정됐는가? 뭐 여기에 지표들이 적정하게 설정됐는가? 네, 여기 사업 계획서에 아마 첫 번째 1페이지에 있죠. 대학의 목표와 비전, 그다음에 뒤에 성과 지표, 사업 세부 사업과의 연계성, 이 줄 쫙쫙 그었던 그 내용입니다. 요게 계획서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연차 평가 보고서에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건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업 성과 관리 체계의 적절성. 예, 요거는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성과 관리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추진 체계 명확성, 그렇죠. 세부 사업 집행계 수립, 성과 지표의 설정, 사업 시행 과정 및 성과 모니터링, 자체 평가, 내부 평가, 기재 확립, 그렇죠. 내부 평가, 기재 확립이 제대로 돼 있냐. 여기에는 거버넌스가 됐건 사업 관리 구조가 됐건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죠? 요건 조금 이따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진체 인적 구성, 그다음에 규정의 구체성 여기까지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과 지표의 적절성입니다. 예, 지표는 핵심 지표와 자율 지표가 있죠. 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핵심 성과 지표는 어차피 교육부하고 연구재단에서 주어진 거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대학 전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컨트롤할 수 없고 여기는 이제 주로 자율 성과 지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 성과 지표의 타당성, 측정 방법의 신뢰성,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이런 것들을 자율 성과 지표에 잘 녹여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성과 환류 및 혁산 방향. 예, 그렇죠. 환류. 자, 이제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어떻게
최종 계획에 다시 반영했느냐, 뭐 요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원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 분석, 그다음에 분석 결과 완료,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 그리고 개선 사례 소통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성과 극대화 방안을 명확히 기술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환류 시스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등등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죠? 이 네 가지가 성과 관리 영역에 들어가요. 네, 여기 실제 계획서를 쓰시던 나중에 연차평가 보고서를 쓰시던 요 틀을 다 맞추어 놓고, 그러니까 계획서에는 이 틀만 지어놓은 거, 대들보만, 집으로 말하면 대들보만 지어놓은 거고, 자 이제 연차평가 보고서에는 그 대들보에 이제 벽을 바르고 인테리어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실적으로서 채워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과 관리는 바로 요런 네 가지 틀에 뼈대를 세우고 실적이라는 걸로 벽을 바르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라고 만들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만드는 거는 요거죠. 이제 뭐 너무나 잘 아는 PDCA, 성과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플로우라고 그랬죠.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PDCA 과정. 그러니까 요게 제일 그 설정해 놓은 목표를 측정하고 어떤 변화성을 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대학이 할 것 없이 PDCA를 씁니다. 보고서 쓰실 때 PDCA 어느 대학 보고서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PDCA는 이런 변화 과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로직 모델이라고 하는 요거예요. 투입, 활동, 산출, 결과. 그렇죠. 이 일련의 과정을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도록 모델을 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PDCA하고 이 투입에서 성과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를 이 두 개가 결합한 것들을 보고서에서 계획에도 요구하고 나중에 실적에서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링크 3.0 보고서를 써보신 대학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죠? 그 전체 링크 3.0의 모델을 투입, 뭐 활동, 뭐 요 영역대로 다시 써라.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전체 그 성과 관리 모델도 이렇게 써라라고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PDCA하고 요 과정으로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에 있는 모든 성과 관리의 틀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마치셔야 된다. 대부분 기본적인 틀은 다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촘촘하게 하고 그 노력을 돋보일 수 있게 하는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소한 그 뭐 교수 그 대상의 프로그램조차도, 그러니까 세부 프로그램, 조그만 이 세부 프로그램조차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여기 P, D, C, A 그리고 투입, 활동, 산출, 결과에 체계화될 수 있도록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한번 구조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냥 세부 사업별로 큰 그냥 틀로 몇 개만 이렇게 하는데요. 잘하는 대학들은 나중에 연차평가 보고서나 종합평가 보고서를 쓸 때 보면 모조리 이렇게 그림을 어떻게 귀신같이 그렸는지 이렇게 다 그려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과 관리는 노력이라고요. 노력,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핵심 성과 지표가 어찌 나타나는 거는 그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이 사업을 해갖고 취업률 높아지고 교육비 환원율이 높아지는 걸 이걸 어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고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된다고 할지언정 그걸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게 성과 관리예요. 그러니까 성과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CA와 투입에서부터 성과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 결과 나중에 연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자 이렇게 구조화돼서 우리가 진행했다. 자 우리 노력 대단하지 않냐, 피와 땀이 느껴지지 않냐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대학은 정말로 귀신같이 해요. 네. 네, 저기 사회 보시는 춘해보건대학 이런 데 귀신같이 잘합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란 이런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모델을 가지고 여기에 가장 정교하고 노력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치밀하게 구조화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공적 성과 관리란 성공적 성과 관리는 요건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뭐 요거는 이제 요런 것들을 측정해서 지표화해서 이런 걸 성과 분석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게 성과 평가다. 그리고 이걸 대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학의 성과 관리다. 요거 보니까 딱 하는 거네요. 그죠? A 등급 맞은 거네요. 그죠? 네, 요건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자, 성공적인 성과 관리는 이제 이렇습니다. 성과 관리가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관 평가 인증이 됐건 기본 역량 진단이 됐건 링크 플러스 지금 이제 링크 3.0이겠군요. 링크 사업이 됐건 혁신 지원 사업 2주기 사업이 됐건 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모든 걸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이 사업에 맞는 평가 기준의 수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과 관리 아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잘못하면 실적이나 이런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한다고요. 그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죠? 아니 그 수능을 봐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외국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 관리라면 자체적인 과정과 노력이기 때문에 이런 정성적인 노력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중요한다. 그러니까 자체적 노력, 적절성, 적극성, 정확성 이런 것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들 보고서 나중에 성과 관리 보고서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뭐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요거는 정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체적 노력이니 적절성이니 적극성이니 이게 정답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대신에 이 자체적 노력이건 적극성이건 적절성이 이 안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피와 땀과 노력이 녹아 있으면 된다니까요. 형식은 어떤 형식이든 요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과정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들이 새로 바뀌죠. 아직도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다 보면 아직도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 혁신 지원 사업 같은 데 보면 이미 그때도 이미 NCS 시절은 끝났잖아요. NCS는 아니었잖아요. 역량 기반으로 넘어갔었죠. 그런데도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 보면 여전히 NCS를 강조하고 뭐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이미 그거는 물론 노력은 했을지언정 그거는 이미 흘러간 이미 유행이 지나간 얘기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항상 염두에 두라. 그래서 1주기의 키워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4차 산업혁명, 역량 기반 현장 맞춤형, 요것도 2주기에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이 오면서 이제 요것도 유행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이네요. 거버넌스, 사회적 가치, 공유 협업, 지역사회 공헌,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죠. 되도록이면 이런 키워드는 항상 모든 정성적인 보고서를 쓸 때는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중장기 발전과 재정 투자 계획 성과 지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이제 이런 걸 쓰십니다. 이제 요거는 가장 단순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게 혁신 전략 프로그램에서 재정 투자 계획 성과 지표. 자, 이거 연계성은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서 쓰실 때 앞쪽에서 나중에 연차 평가 보면 이 줄 쭉쭉 연계성. 지금 계획서에다 아마 쓰셨을 거예요. 나중에 연차 평가할 때 실적 보고서 쓰실 때 마찬가지로 줄을 그때는 더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끄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다 끄습니다. 맞든 안 맞든 그냥 꺼요. 복잡하게 끄는 대학 많습니다. 그죠? 많이 끄면 뭐 연계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건 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더 다른 대학과 차별을 하려면 이제 이런 거죠. 아마 이번 혁신 지원 사업 보고서에도 아마 쓰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타 재정 지원, 자체 지원과의 연계성을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과 좀 차별화되는 요소는 이거는 조금 한번 참조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 재정 지원이나 자체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 실시하는 다른 외부 재정 지원 사업
그다음에 기타 다른 그 지자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받는 모든 재원들 사업들을 전부 모아놓고 자, 혁신지원 사업에서는 이런 걸 하고 보니까 전체 우리 대학 차원에서 재원 배분이 이렇게 돼서 자, 혁신지원 사업에서는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아마 혁신지원 사업 보고서에도 일부를 언급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일일이 분석하는 데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연차평가 보고서를 쓰셨을 때는 한 번쯤 요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다듬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요 첫 번째 이렇게 성과 관리 영역 첫 번째에서는 요걸 한번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과 관리 체계입니다. 요 부분이 사실은 배점이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요 성과 관리 체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성과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성과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성해 놓고 거기에 맞는 실적들을 얼마만큼 그 안에 제대로 계획서에 제시한 만큼 제시했느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성과관리 체제 틀을 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거버넌스 총괄 체제를 일단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든 대학이 아마 요와 비슷하게 돼 있을 거예요. 자, 혁신지원 사업은 요렇게 가운데가 돼 있고 위에 대학 차원의 뭐 요런 게 있고 그다음에 밑에 요 대학 차원의 요 내용과 사업단 자체에서 요거는 이제 그 사업단에서 하는 프로세스들이죠. 계획에서 수행, 자체평가, 성과 분석. 그래서 이 대학 혁신위원회와 여기서 참여하는 각 분과 위원회, 그다음에 TF팀이 활동하는 역할들 이 구조화를 한번 이걸 전체적으로 거버넌스화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 전체의 대학 차원, 그다음에 사업단 차원에서의 연계 관계가 나오고 그 안에 속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분과들의 구조가 나오고 그 구조가 나오면 이제 실적화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뭐 거버넌스지 뭐. 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성과 관리 구조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까 그런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으면 한 단계 더 세부적으로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한 단계 더 세부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혁신위원회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자 부서별로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단 주관회의, 행정부서 담당자, 관리위원회. 자,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또 분과가 어떻게 되고 또 회의는 어떻게 열리고 시기는 어떻게 되고 이것까지 꼼꼼하게 이미 다 체계로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버넌스에서 보였던 이런 전체적인 틀을 세팅을 하고 구조하고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위원회나 그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회의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자, 자체평가는요. 아까는 사업관리고요. 자, 자체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 특별할 게 없어요. 요거는 다 지금 PDCA 요 과정에서 모든 대학에서 하는 절차예요. 자체평가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체평가도 근데 여기서 한번 재정리를 해보시라는 게 나중에 연차평가 대기 보고서를 쓰기 전에 정리를 해보라고 하는 것들은 평가계획 수립에서 자체평가를 할 때 요 사업단 TF 그다음에 예산관리 분과위원회 이런 역할의 상호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위원회, 분과 이런 데를 세부적으로 우리가 빠진 건 없나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체제를 다시 한번 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성과 D 단계에서 성과 달성도 점검할 때는 요런 그 다음에 요런 조직이 요런 기간마다 매월 할 건지 1년에 몇 번 할 건지 이것도 다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시라. 형태는 거의 비슷한데 이걸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하시라는 뜻이. 이렇게 안 해놓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거를 프로그램 자체 교육 혁신이 산학협력 혁신이 이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고 성과 관리 이쪽에 이런 틀을 해놓지 않으면 자 이제 연차 평가 보고서 슬슬 준비하세요. 그러면 12월 1월쯤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동안은 프로그램별로 되게 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성과 관리, 가만 있어봐. 우리 생각해 보니까 야 사업 관리, 성과 관리 이거 어떻게 됐지? 딱 이제 그때 이제 부랴부랴 위원회를 챙겨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월, 2월에 모든 회의를 다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1년에 해야 할 회의를 1월, 2월에 다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합리성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월 해야 될 회의는 그래서 이런 가버넌스하고 성과 관리 구조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분과 위원회 TF팀 다 미리 지금쯤 세팅을 다시 하셔놓고 부족하면 새로 만드세요. TF팀하고 분과처럼 되게 만들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만드셔 놓고 그다음에 이제 월말이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 회의록 가져와, 자 체크해봐 이렇게 해서 실적으로 쌓아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라는 거죠. 네. 뭐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학도 사실은 시행착오를 얼마나 겪었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최근에 이제 한 2, 3년 만에 깨달은 대오각성한 그 내용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미리 해놓으면 그냥 기계처럼 이런 집행 실적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틀을 만들어 놓으면 집행 실적은 오히려 사업 관리의 노력은 오히려 쉬워요. 월말쯤 그다음에 뭐 쿼터별로 분기별로 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때 되면 그냥 그대로 회의비를 집행하면 돈 주면 그냥 회의록 나오게 돼 있고 실적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실제 연차 평가 보고서에서 잘된 예를 한번 좀 적어놓은 건데요. 이건 일주기 이제 평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느낌이 좀 어떠세요? 많이 쓴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속된 말로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실적화하는 데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과 관리는 노력이라고요. 과정에 대한 노력. 피와 땀에 우리 피와 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다니까요. 1차 회의 때는 이걸 해야 되니까 니네 왜 이거 했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자, 1차 회의 했으면 2차 회의 있고 3차 회의 있으면 4차, 5차, 6차. 근데 5차보다는 6번 한 대학이 더 피와 땀을 많이 흘렸고 노력을 많이 했고 요거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때 이제 쓰라고 한 게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사업 관리 조직의 체계성, 그다음에 조직의 활성화, 그다음에 규정 마련은 뭐였냐? 뭐 이렇게 노력을 보여줬죠. 되게 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 쓰라고 했으면 이렇게 쓰던지. 이 다음을 보면 이건 다른 대학 사례입니다. 요거는 아까 보세요. 아까 조직의 체계성, 운영 활성화, 관련 규정 요거는 요 안으로 들어갔고 요 기본적인 구조를 위원회별로 이렇게 했어요. 정답이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대학이 맞는지 뒤에 대학이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틀에 따라서 자기 대학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써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성과관리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요 대학이 정답이고 요 대학은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대학의 실정에 따라서 자기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쓰면 돼요. 틀은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땀의 흔적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대학은 더 많이 썼네요. 그죠? 뭐 좀 그죠? 심지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뭐 이런 것까지 대면 비대면 그죠? 이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으로도 하고 비대면으로 했다. 뭐 이런 노력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자체 평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체 평가에 대해서도 뭐 위원회 개최 실적, 자체 실적 평가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실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대학들이 실적화한 대학들이 있고요. 어떤 대학들은 이렇게 썼네요. 보니까
총괄 자체평가, 부서별 자체평가, 세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체계와 실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썼습니다. 그죠? 어쨌든 보는 느낌에 체계를 잘 갖추고 거기에 그 체계대로 뭔가 많이 했다는 느낌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실제 해야 되죠. 그러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지금쯤 사업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요 시점에서 거버넌스나 사업 관리 구조, 성과 관리 구조를 빨리 세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TFT가 됐던 위원회가 됐던 잔뜩 만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팅을 하지 않으면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 되게 제일 안타깝거나 황당한 게 이런 거예요. 사업 관리 기획이나 계획을 세우고 앞에 계획 단계나 운영 단계는 누가 하느냐? 출장 사업 추진위원회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체 평가하고 관리는 출장 자체 평가위원회만 나오는 거예요. 모니터링 어디서는 자체평가위원회, 그다음에 환류 분석 자체평가위원회, 그다음에 사업 처음 계획 추진위원회, 그 두 개 갖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없잖아요. 재미도 없을 뿐 아니라 땀의 흔적이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탈랑 두 개 만들어 갖고 그냥 모은 사업을 그냥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성과 관리는 아까 피와 땀의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종류도 많아야 되고 그 실적도 많아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체계를 미리 한번 지금쯤 거버넌스에서부터 성과 관리 구조까지 미리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보완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지표 관리입니다. 예, 지표 관리는 여긴 지금 핵심 지표 관리가 아니라 이제 자율 지표입니다. 자율 지표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그냥 여기 딱 명심을 하시면 딱 두 가지예요. 자율 지표는 무조건 첫 번째는 무조건 100% 달성할 것입니다. 100% 달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율 지표는 교육부나 재단에서 주어진 강제적이라고 주어지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해보겠다고 우리가 하겠노라고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성해야 돼요. 100% 달성하셔야 됩니다. 이건 했으면 100점이고 못했으면 빵점이에요. 아까 보셨죠? 자체 지표 그 전년도 일주기에 보면 10점이에요. 10점.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자체 성과 지표는 그 대학마다 다른데 어떻게 하겠어요? 달성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달성도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자율성과 지표는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뻥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해성 그렇게 우리 있는 대로 그냥 달성 못했어 하면 그냥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절에 혁신지원 사업 어떠셨어요? 제대로 하셨어요? 하기 어렵죠. 학생들 어떻게 모아요? 교수들 어떻게 모으고 회의 어떻게 해요? 사람이 못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자율성과지표 그럼 달성도가 전부 40% 50%였어요? 아니잖아요. 방법을 찾아야죠. 비대면 그죠? 줌 회의해서 그걸로 가름해서 대부분 100% 맞추셨잖아요. 자율성과지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율성과지표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설정의 적극성 이런 것들이에요. 자체적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분명히 쓰라고 나오죠. 그럼 그 써줘야죠. 요거는 달성 노력. 이게 잘된 것이 있어서 여기는 뭐 특정 대학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저 대구에 있는 모 이공대학의 사례입니다. 이게 링크 사업에 이거 보고 회장님 왜 저를 보고 웃으십니까? 이거 되게 잘 돼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자율성과지표 요거 샥 가렸어요. 뭔지 지표 명령 가렸는데 이 형식이 제일 그래도 그럴듯하게 돼 있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체적 노력을 요 정도는 써줘야 되죠. 자원 투입 및 지원 활동 실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성했는데 노력했노라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정성적인 단어들 내고 요거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자체적 노력하면 지표 하나에 찍 긋고 땡 하나 끝이에요. 끝. 한 줄씩 두 줄씩 달랑 써줘요. 재미없죠. 노력이 안 보여요. 그냥 마지못해 쓰라니까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떠세요? 좀 그죠? 노력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과지표에 대해서 첫 번째 100% 달성 무조건, 두 번째 이런 자체적 노력은 조금 대학의 노력이 보이도록 정교하게 제시하라.
그리고 이제 뭐 곁들여서 이제 이런 내용은 핵심 지표와 자율성과 지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혹시 이런 것들을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이런 부분은 그냥 열심히 하겠다. 아까 동화처럼 쓰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조금 약간 체계성을 가지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학과 및 행정부서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혁신 사업단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대학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좀 계층화해서 체계적이고 좀 이런 노력들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죠? 니들 관리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고 그냥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에 총장 이하 그 밑에 직원들까지 전부 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동화 쓰시면 안 된다 이게. 여긴 진검승부용으로 이렇게 쓰시고 진짜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평가 시스템도 하고 연위에 여기 총장님 모시고 이 뭐 전체 처장 회의에서 마지막 한번 한다 매월 체크한다고 이런 거죠. 좀 그럴 듯하게 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 환류 체계입니다. 성과 환류 체계는 자, 이 그림은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모든 대학이 다 이렇게 가져요. 자, 그러니까 성과 환류 체계나 이런 모니터링 체계는 이렇게 그냥 한번 다시 우리 대학 거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 한번 구조해 보시고요. 그 모니터링, 성과 분석, 환류 이런 것에 따른 위원회나 포함되는 뭐 분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그게 부족하면 그것만 보완을 하는 작업을 해주세요. 대부분 대학 다 이래요. 요거 뭐 특별히 잘 돼서 해온 게 아니라 요거는 그 가장 전형적인 표준화된 틀이. 그래서 이제 쓰면 이제 보통 이제 이것도 일주기 혁신 지원 사업에서 썼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류 분석과 모니터링은 어찌 했느냐라는 게 이제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제 위원회 구축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여긴 추진 실적 점검이 요 내용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적 발행. 이건 실제 실적이 있으면 이렇게 구조하기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른 대학은 이렇게 다른 대학은 틀이 좀 다르죠. 그렇지만 조금 이제 보는 게 어쨌든 앞에 대학과 뒤에 대학 똑같습니다. 요 두 개의 대학들은 다 A 등급을 맞은 대학들이 썼던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X축, Y축 그러니까 이게 분류하는 체계만 좀 다를 뿐 들어가는 내용들은 거의 한번 대동소이하실 겁니다. 나중에 한번 연차 평가 보고서 쓰실 때쯤 돼서 한번 요거 한번 씩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잘하는 대학들은 요런 틀을 가지고 했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 많이도 썼네요. 이 대학은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광주에 있는 모 보건대학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상시 모니터링 체계 이제 모니터링 체계는 그냥 일반적으로 위원회나 분과에서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그냥 이렇게 언급하기가 쉬운데 가끔 필요할 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수한 경우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아예 칸이 좀 남아야겠죠. 모니터링 시스템을 아예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여기 뭐 대학 그룹 회원의 종합 정보 시스템 대학 편리 하위 메뉴에 상시 모니터링 및 달성 항목을 매월 1회에 각 책임자들이 입력하게 강제적으로 했다. 그래서 첫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들 대학하고 좀 차별화되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도 다른 대학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억지로 안 하는 걸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거짓말을 하거나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적어도 대학에서 하는 모든 내역들은 다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과 관리를 적는 방법이고 그걸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사료로 들어드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성과 관리할 때마다 꼭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요. 1분 남았으니까 하겠습니다. 자, 성과 관리는 이렇습니다. 요즘 하도 손흥민에서 그냥 원치 않는 그냥 축구에 관심을 가지는데 혹시 남자분들은 특히 잘하시게 빌드업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요즘 아주 전문가 수준의 빌드업. 그러니까 옛날에는 축구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수비하다가 그냥 뻥 하고 걷어내면 그죠?
그냥 운 좋게 우리 편에 그냥 공격수한테 걸리면 그냥 골 넣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공격해오다 그냥 무슨 수비수들 뻥 걷어내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그죠? 이걸 뻥 축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빌드업이라는 게 이겁니다. 상대방이 공격해서 우리가 공을 뺐으면, 자, 이 왼쪽에서 뻗으면 윙백에서 이제 뭐 풀백에서 윙백으로 가서 공격수로 가는 이런 연계 시스템을 이 거미줄처럼 이미 구성을 해요. 오른쪽에서 뺏으면 오른쪽 윙백하고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뻥 축구하고 다르잖아요. 운 좋게 뻥 차가지고 그냥 그죠? 연결되는 거 다르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빌드업이 돼 있으면 항상 모든 게 공을 뺏으면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빌드업을 통해 잘 돼 있는 팀들은 어떠세요? 이기면 좋지만, 이길 확률이 높지만 져도 뭐라고 그래요? 젖잘싸라고 그러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요. 그죠? 근데 전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성과 관리는 이거라고 생각해. 빌드업이라고 생각해. 목표 핵심 성과 지표를 달성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성과 관리 노력을 위한 이 빌드업을 잘해 놓으면 젖잘싸가 아니라 성과 관리 연차 평가에서는 졌지만 이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는 핵심 성과 지표는 취업률이 낮고 교육비 환원율이 낮지만 성과 관리 평가를 잘 받으면 오히려 A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졌지만 이기는 거예요. 젖잘싸가 아니라, 우리가 젖잘싸는 어차피 진 거잖아요. 승점은 못 따요, 축구에서. 그죠? 빵점이에요. 근데 여기 성과 관리 연차 평가에서는 졌지만 A 등급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빌드업을 잘 해놓으면. 네, 이건 왜냐하면 성과 관리는 중간에 과정이고 노력이고 피와 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끝을 이렇게 멋있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멋있었나요? 네. 그래서 성과 관리는 좀 이게 단순히 목표 수치만 달성한 건 다른 그런 과정 관리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예.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 연차 평가 하기 직전에 이제 구체적인 안을 조금 더 제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선은 작년도 일주기 때 몇 개 이제 중요한 사례들을 통해서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간단히 요약해 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발표 자료 내용이 원래는 6월부터 시작해서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연수로 온라인으로 교수님께서 한 여러 차례 강의를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저도 들었었고요. 근데 실제로 대면을 하고 보니까 내용도 오늘 훨씬 더 보충이 많이 되었고 설명도 너무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교수님 온라인 강의하실 때 굉장히 답답하셨죠? 속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인 강의해 주신 박준 교수님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까지 2022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실무자 워크숍 1일차 순서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실은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제일 잘생겼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사회에다 시나리오 적는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거 실수 안 하려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오늘 4가지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 대학 입장에서 연구재단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니 이게 중요하고 이걸 챙기세요라는 걸 첫 번째 들으셨고요. 두 번째는 1주기 때 이런 것들이 중요했으니까 2주기 때는 꼭 유념하라. 그리고 실제로 2주기 때는 실무자 입장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박준 교수님까지 발표하신 분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공통점이 뭐냐면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도록 연수를 짰다라는 느낌이, 워크숍을 구성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오늘 많이 도움되셨을 거라 생각되고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 인적 네트워크까지 형성하신다면 정말 의미 있는 워크숍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